그로부터 와이프가 반대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물어봤네요. 왜 그때 반대하지 않았냐고. 그랬더니 본인 말을 해도 못 안 들을 것 같고 자기가 설득할 자신도 없고 3개월간 100일 동안 금식 기도만 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계속 하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자기가 말리지 않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업을 전달받고 한 1년간은 본업이 바쁘니까 열심히 일을 하다가 어느 날 대만에 미라마 백화점을 갔는데 거기에 시크릿 매장이 있는 걸 보고 거기에 매장에 많은 사람이 우리보다 3배 비싸게 많이 제품을 사는 걸 보고 이 제품이 정말 좋은 제품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제가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해서 사업을 시작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이 제가 시크릿을 정식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어, 태국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왼쪽에 있는 우리 유서구 친구라는 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형이 사업을 하나 하는데 같이 할래? 돈이 한 250 든다 했더니 알았다고 카드가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야, 그래도 뭐냐고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했더니 형 나 그제 뭐 잘못하고 1억도 날렸는데 뭐 250이라며 그냥 할게요. 이렇게 가입을 했어요. 가입을 했는데 사무실에가 이제 와우택이 25만 원짜리 와 있잖아요. 와 있는데 이거에 항상 눈에 거슬렸어요. 저거 태국에 빨리 갖다 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저희 우리 박정은 스폰서님을 모시고 날짜가 보니까 어, 11월 7일 날 그러니까 제가 사인하고 1년 만에 이제 사업을 한 거죠. 비행기표에 보니까 2018년 11월 7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음력으로 11월 7일이 제 생일인데 11월 7일 날 제품을 가지고 태국을 갑니다. 태국에 가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서구야. 너 제품 하나 전달해 주러 스폰서님이랑 내가 가는데 비행기 표값이 얼마냐? 호텔비에다가. 이거 제품 받을 때 주위 사람들이랑 좀 같이 와주면 안 될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친구가 흔쾌히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제품을 가지고 와서 호텔에서 왼쪽에 제품 저희가 비즈니스 가이드를 했죠. 여기에서 그냥 우연치 않게 그 한 명한테 비즈니스 가이드를 하러 갔는데 거기 태국에서 약 20명 정도가 사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제품을 또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저희 정은 스폰서님이랑 제가 박스에 저희 이 트렁크 가방에 전부 제품이에요. 이 제품을 태국 공항에 한꺼번에 다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분해를 해갖고 여행용 가방에 넣고 박스에 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태국 사업이 시작이 됐고 글로벌의 시초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플래티넘을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명한테 전했던 게 이렇게 커지면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잘했다기보다는 모든 사장님들이 그렇게 하시지만 제가 항상 시크릿을 하면서 잘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시스템에 빠져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해외 출장을 가 있기 전에는 항상 모든 시스템에 참여했습니다. 컨벤션 있을 때 제가 우리 전세버스 빌려서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저희 새벽 한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새벽 4시, 5시에 이렇게 출발이 서울에 계신 사장님들은 그냥 오시면 되잖아요. 저희는 광주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컨벤션이나 1박 2일 세미나나 항상 저희 차 빌려서 같이 동행했습니다. 항상 집중했고요. 저희 뭐 하얏트에서 할 때나 어디서 할 때나 항상 저희 팀 가서 집중했고 둥굴레나 이런 걸 하면서 이 시스템에는 저희가 한 번도 빠져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주에서 저희가 가려면 1박 2일, 토요일 날 세미나하면 저희 금요일 날 세미나하면 금요일 아침에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금요일 날도 일을 못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장님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항상 열심히 참여하다 보니까 프로모션이 있을 때마다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 항상 무대에 세웠었고 항상 다른 팀에 뒤지지 않고 항상 동기부여 스스로 동기부여를 가지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오시면 컨벤션에 다녀오시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숫자가 가게 되고 1박 2일 다녀오면
그다음에 더 많은 숫자가 가게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이 사업의 핵심은 시스템이다. 항상 참여해서 즐겁게 하면 된다. 딱 하나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그다음에 꼭 하나 더 갖춰야 될 게 있다면 꾸준합니다. 어떤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에요. 사장님 여기 계신 사람들 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요렇게 사업을 해오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이렇게 왔네요. 그동안에 저희 태풍도 맞아보고 화산 폭발도 맞아보고 지진도 있고 저희 여행업 본업에는 정말 장애 요인이 정말 많아요. 그러나 다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으로 지나간 뭐 외환위기 이런 것도 한 몇 개월, 코로나도 저희 몇 개월이면 지나갈 줄 알았죠. 그런데 코로나가 저희 본업에는 모든 걸 세웠어요. 예, 인천공항을 텅 비게 만들었죠. 예, 항상 이렇게 복잡한 인천공항이 오른쪽처럼 돼버렸죠. 저희는 본업상 1년에 반은 해외 생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가 요즘은 온전히 1년을 가정에 충실하게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코로나가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그런 생각해요. 엊그제 저희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자기가 끝까지 반대를 해서 시크릿을 안 했으면 우리 남편이 요즘 뭐 할까? 일용직에 가서 힘든 일을 할까? 근데 우리 남편은 체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못하고 산에도 날마다 가는 것도 지겨울 텐데 시크릿을 그때 남편이 꼭 우겨서 했던 게 너무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굳이 뭐 꼭 우리 본업만 여행업만 이럴까요? 모든 산업 전반이 지금 어렵잖아요. 꼭 그때 제가 플랜 B로 시크릿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생각하기도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삶은 내게 주어진 미션이다. 내 삶이 영원하지도 않을 거고 삶이 두 번 오지도 않는다. 그냥 저희한테 주어진 미션일 뿐인데 그 미션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바뀌지 않을까요? 네. 내 인생 어떻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길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저 위에 사진처럼 오른쪽 위에 사진처럼 정말 내 인생을 즐길 수도 있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 오른쪽에 우리 어르신처럼 힘든 인생을 걸어갈 수도 있고 어떤 길로 어떻게 걸어가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장님들도 혹시 이 시간에 내가 제대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장님들한테는 네트워크가 어떤 건지 저는 잘 몰라요. 편견인지 사적인지 불편한 남들 시선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저한테는 네트워크는 희망이고 꿈이고 기회고 도전입니다. 사장님들하고 제가 살아온 길이 다르고 살아온 방식이 틀려서 모두가 같을 수는 없죠. 그러나 네트워크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편견일지 뭐 저처럼 희망이고 도전일지 이런 거를 한번 누구나 오늘 이 시간에 저랑 같이 생각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시크릿을 선택한 이유는 다 이거예요. 사회바다 선점 전 세계에 있는 매장이었어요. 이게 제가 수많은 네트워크 중에 시크릿을 선택한 이유예요. 제 고객 중에 아메이, 애터미, 뭐 허벌라이프 엄청 저 그분들 제품 엄청 사줬거든요. 왜? 제 고객이니까. 그들이 공기청정기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제가 160만 원 아끼려고 안 사주면 그분이 저하고 거래를 끊을 것 같아서. 애터미 고객이 저한테 많은 여행을 가주니까 애터미 고객 사드리고. 그러나 어느 네트워크도 저를 설레게 하는 네트워크가 없었어요. 근데 시크릿은 정말 저를 설레게 했어요. 그래서 사장님들은 어떤 걸 보고 시크릿을 선택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합법적인 기업인가 안전한 기업인가 중요하죠. 근데 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시크릿의 기업 이념이 아이작 회장님이 기업 이념이 어떤 거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뭐 회사 연역이 아리조나에서 어떻게 생겼고
그때 제가 시크릿을 선택할 때 전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고 제품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건 선점이었어요. 아, 선점이다. 전 세계를 내 발 아래로 둘 수 있겠다. 이거 대박이다. 했는데 한 2년간 열리지가 않던 베트남이 열리는 걸 보고 아, 이게 정말 현실이다. 그러면서 지금 듣고 있을 산에 갔다 온 우리 이용관 사장님하고 제가 같이 베트남도 가서 파트너를 열었고요. 베트남에 가서 사우나를 하다가 옷 벗은 상태에서 시크릿을 전해서 사우나에서 옷 벗고 사인도 받아봤고요. 저희가 이게 글로벌 사업이 된다는 걸 저희가 현장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거는 선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설레게 하는 홍콩이죠. 사장님들 사진을 쭉 보시면 사진과 사진 사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바다가 보이죠. 홍콩 많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홍콩은 홍콩섬과 구룡반도로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바다를 두고 양쪽은 나눠져 있는데 이 바다 속으로 해저 터널이 뚫려 있어서 버스도 다니고 기차도 다니고 위로 배도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홍콩이 열려서 제가 태국, 베트남 해외 글로벌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파트너가 있고 그래서 그때 해외 글로벌 사업을 해본 경험을 좀 살려서 이번에는 홍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제가 첫 번째로 느꼈던 건 사회였어요. 아메이나 애텀이나 모든 분들이 무슨 제품 많이 좋다 그러죠. 근데 왜 좋다는 소리는 별로 안 해. 근데 저희한테는 이 사회라는 스토리텔링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사업을 이야기할 때 사회라는 스토리텔러가 돼서 그들한테 스토리텔링 해주는 것 자체가 저희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선택하게 된 게 사회가 결정적이었고 그 외에 사회가 왜 좋은지는 여기 계신 사장님들 다 알잖아요. SNS나 여러 곳에서 사회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워낙 많이 설명을 해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선택하게 된 게 매장이었어요. 오프라인 매장. A사나 뭐 H사나 전 세계 어디 가도 오프라인 매장이 있는 곳이 있나요? 단지 그들만의 폐쇄몰에서 그냥 회원가 정해놓고 소비자가 정해놓을 뿐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전 세계 백화점에 면세점에 있어서 백화점 소비자가, 면세점가, 회원가가 있잖아요. 현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보고 시크릿을 결정하게 됐어요. 결정적으로 제가 결정하게 된 이곳이요. 네. 저 위에 왼쪽에 위에 보면 미라마 백화점이라고 돼 있어요. 고객을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이 우연하게 이 백화점에서 시크릿 매장을 발견하고 멀리서 제가 떨어져서 봤어요. 주변에 어느 매장에도 고객이 없는데 이 시크릿 매장에만 고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매니저한테 찾아갔죠. 그랬더니 중국 사람한테 내가 중국 여직원한테 왜 장사가 잘 되는지 매출이 얼마가 되는지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멋있게 생긴 턱수염 있는 멋있게 생긴 이분이 베네수엘라 출신이더라고요. 이분이 저한테 와서 오른쪽에 있는 구글 사진을 보여주면서 시크릿 제품을 쓰면 이런 피부가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동안 제가 사업 설명 수없이 들었었죠. 근데 스폰서님들이 말씀해 주실 땐 가슴이 와닿지 않았는데 전혀 상관없는 대만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가슴에 와닿다. 아, 이 사업이 정말 되는 사업이구나. 이렇게 좋은 거구나. 내가 이 사업을 남한테 전하는 게 그들한테 민폐가 아니구나 하는 걸 확신을 갖고 저희가 돌아와서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제품 얼마나 좋은가요? 근데 제 할 때는 저는 그냥 사회바다, 선점, 그 다음에 매장. 이게 제가 시크릿을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였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 플랫폼에 여행이 들어온다 하잖아요. 여행이 들어온다 할 때 저는 두 가지. 이거 본업이 혹시 타격이 오는 거 아니야? 와, 플랫폼에 여행이 실린다고? 두 가지였죠. 두 가지였는데 저희는 본업이 여행사잖아요. 여행사여서 해외 가는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다가오지 않았는데 최근에 저를 설레게 하는 게 클럽 시크릿이에요. 클럽 시크릿을 사장님들은 어떻게 느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날 마크 아세타 강의를 들을 때 클럽 시크릿을 발표하는 걸 보고 정말 설레었어요. 왜 설레었냐면 저에게는 내가 생각한 네트워크 이상이 현실로 들어온 느낌이었어요. 저희 최근에 저희 광주의 시크엔젤 사장님들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오마텐을 달성하신 사장님들을 클럽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정말 멋진 사업을 해보겠다. 그래서 클럽 시크릿 이전에 저는 클럽 시크엔젤을 만들었죠. 그래서 정말 클럽 시크릿 같은 게 생겨서 이 회원들한테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다면 이 사업이 전부다. 클럽 시크릿이 발표가 되면서 저는 이 사업이 네트워크이고 다단계고 이런 건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해요. 스킨케어 무슨 제품 건강식품 이런 게 아니고 이제 클럽 시크릿은요. 시크릿은 사장님들 생활이 됐어요. 이거를 어떤 점 때문에 그렇게 느꼈는지 이미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시고 가슴에 와닿지 않으신 분도 계실 거잖아요. 클럽 시크릿이 저한테는 어떻게 느껴졌냐면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거였죠.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헬스 트레이너가 시크릿으로 들어와서 클럽 시크릿 멤버들한테는 회원번호 치고 들어가면 그들하고 같이 트레이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런데 더군다나 요즘에 회사에서 클럽 시크릿에 스타벅스가 들어온다 그러고 나이키가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인천공항에 해외 전 세계 공항에 나갈 때 VIP 라운지를 클럽 시크릿 멤버 카드를 제시하면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 세계 동남아에 유명 골프장에 골프를 칠 때 클럽 시크릿 멤버로 골프장 예약이 된다면 무궁무진한 게 이번에 클럽 시크릿을 산정하는 거 보고 저희 플랫폼에 여행이 탑재되는 걸 보고 어떤 것도 들을 수 있겠구나. 어떤 것도 조금 있으면 저희 마이오피스에서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겠구나. 엄청난 비전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은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런 모든 거를 제가 본업에서 고객하고 같이 영업하러 갔던 그런 게 아니라 저 남은 여생을 인쇄소서 받으면서 이렇게 여행을 다닐 수 있다면 대박이다. 내가 이런 거를 플랫폼을 내가 구축하려면 돈이 얼마가 들어갈까? 제품 쓰고 건강식품 먹으면서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다면 저는 요즘에 너무 설렙니다. 그동안에 항상 우리가 2020년 비전, 19년 비전, 21년 비전 사장님들 지금 어떤 것도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아이작 회장님을 보고 시크릿을 결정하지 않았지만 아이작 회장님 대단하신 분이구나. 유태인 대단하다. 요즘에 제가 그런 거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사장님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사장님들은 어떻게 할 생각이신지 두 가지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돼요. 이 모든 걸 갖춰졌으니 나 비즈니스 한번 해볼래. 비즈니스 한번 해볼래. 나는 너무 좋은데 소비자로 있을 거야. 두 개 중에 하나 결정하시면 돼요. 혹시 사장님들 비즈니스 해보실 분은 하나만 명심하시면 돼요.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은 스폰서님입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이 사업의 처음과 끝은 스폰서님으로 시작해서 스폰서님으로 끝나요. 제가 태국에 비즈니스 갔을 때 정말 제가 한 듯 안 한 듯하고 시스템에 조인도 안 하고 정말 그랬다면 스폰서님이 비행기표 끊어서 저 따라서 태국 왔을까요? 저 따라서 다낭 갔을까요? 저 따라서 싱가포르 갔을까요? 제가 열심히 할 것처럼 보이니까 스폰서님이 저한테 올인한 거죠. 사장님들도 시스템에 올인하면 스폰서님이 올인합니다. 혹시 스폰서님이 잘 안 해준 것 같아. 스폰서님이 바빠서 안 해준 것 같아. 그럼 사장님도 한번 되돌아보시면 돼요. 사장님들 파트너한테는 사장님이 스폰서한테 바라는 것처럼 하고 계신지. 그게 이 사업의 처음과 끝입니다. 저희 사업의 보상 플랜이 5가지가 있잖아요. 5가지를 제가 설명드릴 시간은 없고 제가 한 가지만 첫 번째 다이렉트 보너스 한 가지만 가장 쉽게 와 닿을 거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 다이렉트 보너스는 제 하선에 있는 사장님 중에 제가 직접 사인 받은 사장님의 매출의 5%가 사장님들한테 가는 그런 보너스 수당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최근에 어떤 거 하고 있나요? 오토십 성장 프로모션을 하면서 오마텐을 달성하신 분은 그동안에 5% 가던 보너스가 15%가 간다는 프로모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사장님들이 쉽게 와닿지 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지금 산에 갔다 내려오고 있을 제 파트너 사장님, 김혜숙 사장님 마이오핏을 한번, 요거는 제가 우리 김혜숙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았는데 혜숙 사장님이 양해해 주실 걸로 보고, 또 양해 안 해주면 어떡하고 스폰서를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제가 우리 혜숙 사장님의 마이오피스를 한번 열어서 사장님들한테 오마텐이 얼마만큼 대단한 프로모션인지, 시크릿 비전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혜숙 사장님 지금 오마텐 달성했고,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도 많이 여러분들도 많이 달성하셨고 도전하고 계시죠. 마이오피스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오토십 성장 프로모션을 터치를 하시면, 네,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뜨잖아요. 이렇게 떠서 우리 김혜숙 사장님이 엄청나게 사인을 받으셨는데, 지금 현재 그분들이 유지하고 있는 오토십 회원 수가 34명이고 BV 합이 1538BB예요. 그래서 상세 보기를 터치를 하시면 김혜숙 사장님의 다이렉트 보너스 현황입니다. 혜숙 사장님의 매출의 5%를 받으면 61만 4,889원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오토십 성장 보너스가 122만 2,781원이죠. 그래서 혜숙 사장님한테 이 5% 다이렉트 보너스로 가신 게 184만 4,670원입니다. 현재 혜숙 사장님이 30명일 때 금액이에요. 저희 광주팀들이 지금 오마텐 달성하신 분들끼리 지금 100명 도전하고 있어요. 100명을 이달에 하자는 게 아니에요. 1명, 2명, 3명, 99 오토팩, 와우팩 중 보내드렸다가 혹시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은 그냥 오토십으로도 가입시켜서 1명, 2명, 1명, 2명 해서 연말에 저희가 100명이 됐을 때, 90명이 됐을 때 얼마 들어올까요? 90명이 됐을 때 540만 원 들어옵니다. 540만 원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에는 지금 현재 7주 거예요. 7주 거. 그러면 4주 걸로 하면 한 300만 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다이렉트 보너스로만 300만 원이 들어오면 좌우에 팀 커미션, 직급 유지 보너스, 기타 돈이 얼마 들어올까요? 무조건 한 달에 500 이상 들어옵니다. 굳이 내가 다이아몬드, 블루 다이아, 레드 다이아가 아니어도 내가 다이렉트 오토십 100명을 유지하면 사장님들한테 무조건 한 달에 5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대단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일단 사장님들 오마텐에 도전하시면 해숙 사장님 도전 안 하셨으면 그냥 61만 4천 원 받을게. 지금 오마텐이 되면서 184만 4천 원 받는 거잖아요. 해숙 사장님 지금도 하루에 2명, 3명 사인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숙 사장님 스폰서로서 절대 뒤처지지 않으려고 저도 계속 사인 받고 있습니다. 사장님들 이 사업은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혹시 오마텐이 아니신 분은 빨리 도전하셔서 오마텐에 본인 이름 넣으시면 돼요. 이 사업은 처음엔 출발이 워낙 돈이 들지 않으니까 우습게 볼 수도 있죠. 우습게 볼 수도 있는데 사장님들 도전해서 이 사업을 중간에 안타깝게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 제가 여기서 사업이라고 사장님한테 막 말씀드렸는데 우리 사업이 무슨 사업인가요? 어디 출근하신가요? 계속 무슨 뭐 큰 돈을 써야 된가요? 매장을 내고 막 고민을 해야 되는가요? 그냥 제품 쓰는 사업이잖아요. 제품 쓰고 이뻐지시고 멋있어지면 남들이 돈 버시는 모습 보여주면 들어오는 사업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우리가 사업이지만 큰 고민을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닌 걸로, 사장님들도 다 그냥 같이 파트너 사장님, 스폰서 사장님들하고 같이 즐겁게 생활하고 시스템에 모여서 같이 즐기고 여행 같이 다니고 와우 파티 같이 하고 서로 노하우 공유하고 형제 라인 돕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절로 돈 벌어지는데 이게 무슨 어려운가요? 항상
아까 회장이 말씀하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비비로 만들어 드리겠다고. 저는 요즘 이런 게 실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한테 다음에 한번 건의하면 우리 마이오피스에 테슬라 넣으면 안 되냐고. 테슬라 입장에서 손해 볼 게 없겠더라고요. 어떤 것도 다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말이 정말 궁금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내가 이거 봤던 그림이거든요. 그냥 물 위에 보이는 걸 보고 모든 걸 판단하면 안 된다. 시크릿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고 어마어마한 게 사회바다에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이 사업은 성공하실 분, 혹시 힘드신 분은요, 힘든 문제가 시크릿에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들 마음속에 있어요. 사장님, 그 모든 문제는 사장님 마음속에 있어요. 사장님들이 문 열고 나오시면 성공합니다. 사장님들의 문 열고 나오면 스폰서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요즘 힘들어서 문을 닫고 들어가고 싶으신 분은요, 사장님이 사인 받으신 사장님들 파트너를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실패한 사람 절대 없어요. 단지 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바르게 하시면 절대 남한테 누를 끼친 사업이 아니고 오로지 성공만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제가 그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天下无法无难事，只怕有心人。 네, 뜻 그대로 하면 하늘 아래 두렵고 어려운 일은 없다. 꼭 두려운 일이 있다면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다. 역으로 내가 자신감만 있다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 제 이 말 개인적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때 항상 노트에 쓰는 얘기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 줌 세미나에서 누가 이렇게 띄우셔. 이거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똑같은 얘기죠. 사장님들에 대한 자신감, 시크릿이 된다는 확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한 스폰서님, 박보성 스폰서님 두 분이 합의 130억 벌었어. 현장 가면 안 오잖아요. 느낌이 안 오죠. 근데 저는 항상 내 파트너이신 김혜숙 사장님이 7개월 만에 6천만 원 벌었어. 이게 저한테도 비전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여서 사장님들 막 고민하다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문제가 있다면 혼자 연구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서 스폰서님하고 미팅하시면 돼요. 요즘 사업이 좀 안 되신가요? 좀 힘든가요? 스폰서님한테 상담하시면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나오시면 사장님들 세상이 밝아지고 클럽 시크릿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릴 거예요. 비 오는 주말에 제가 좀 재밌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제 재밌게 말씀을 못 드리고 어느덧 40분이 할인 스폰서님 저한테 30분 하라 그랬는데 40분이 돼버렸네요. 여러분의 도전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응원하고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들 다이아몬드 회의에서 다이아몬드로 같이 회의하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